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의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뉴욕 증시 3거래일 연속 하락 마이너스 10%, 6대 대장주 1200조 사라져, 채무 조정 요구 권한 정당한 권리된다, 비트 영끌에 전세난 8월 가계빚 14조 폭등, 하루하루 두려운 자영업자의 눈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겠습니다. 성실히 갚을 때니 빚 좀 깎아주세요. 채무 조정 요구 정당한 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트 영끌에 전세난까지 8월 가계빚은 14조가 폭증했다. 8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 폭증, 집과 주식 비투의 전세도 영끌이다.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노래방 사장의 눈물 호소. 테슬라발 폭락, 나스닥에 무슨 일이, 6대 빅테크 시총 1조 달러 증발, 주가 40% 떨어진다. JP모간 보고서에 급락한 센트리온 이렇게 되는데요. 자,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징 뉴욕 증시의 6대 대장주 시가총액이 사흘 만에 1조 달러 약 120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7월 거품 붕괴설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거침없는 상승을 달려온 뉴욕 증시가 별다른 돌발 악재도 없이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그으면서 시장 이기감을 고조되고 있는데, 심심찮은 하락세가 이어지자 투자자들은 불안에 빠졌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증권 전문가들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보면요, 나스닥 100이 이제 어제도 마이너스 4.77% 빠졌고, 자, 불과 9월 3일만 해도 13,000대에 갔던 것이 지금은 11,068.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안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월 이후에, 이제 2월, 3월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제 빠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장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지수 전체를 보더라도 다우존스도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마이너스 2.25%,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2.78%, 자, 나스닥 종합도 마이너스 4.11%, 뉴욕 증시도 마이너스 1.77%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또한 이제 큰 변동은 없지만 약간 주춤한 상태에서 1187원, 1900원이 이제 밑으로 떨어진 상태인데요. 자, 9월 8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 3대 대표 주가 지수는 4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밀려났고, 이날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4.1%, 그 다음에 대형 중심의 스탠더드 푸어스는 2.78%,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상평균 지수는 2.25%가 일제히 급락한 결과고, 특히 3거래일 동안 10% 넘게 빠진 나스닥 지수는 요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3거래일 연속 기술주 폭락으로 6대 대장주 시총은 애플의 내년 매출 전망치에 맞먹는 1조 달러가 증발해버렸고, 애플은 총 3,2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2,190억 달러, 아마존은 9,910억 달러,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1,350억 달러, 테슬라주는 1,090억 달러, 페이스북은 총 890억 달러가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8일 하루만 주가가 21.06% 폭락해서 2010년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최악의 날을 보냈고, 이날 하루만 시총 100억 달러 날아갔는데, 이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시총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하락세 속에 월가 전문가들은 상황 판단과 전망은 서로 엇갈리는 모양새인데, 대부분 기술주 중심으로 폭등했던 주가가 건전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과정이라는 분석을 하면서 당분간 어느 정도 하락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간 폭승세가 2000년 봄 뉴욕 증시를 휩쓴 닷컴 버블을 붕괴에 넘어 수십 년 전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와 유사하다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민감하게 쳐다봐야 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가 40% 떨어진다. JP모간 보고서에 급락한 센트리온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간이 센트리온 올해 목표 주가를 현 주가 60% 수준으로 낮춰 잡았고, 바이시오빌러 시장 내
셀트리온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연구 개발이 진척된 가운데 밸류에이션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입니다. 2017년도에 애국계 증권사 보고서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 셀트리온은 다시 찾은 애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시선에 주가가 이제 하락했는데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셀트리온이 6.13% 하락한 29만 8천원의 거래대를 마쳤습니다. 애국 투자가 기관은 셀트리온 주식을 각각 447억, 560억 각각 순매도했고 8월부터 지난 8일까지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을 239원어치 순매수한 상태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날 주가 하락의 뒤에 조지언 JP모간 애널리스트가 9일 발행한 보고서에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이고 이 보고서의 JP모간은 자가면역 치료제인 램시마의 유럽시장 내 시장 점유율이 위축되고 혈액암 치료제인 트루시마의 성장세도 늦춰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JP모간은 셀트리온 연간 순매출 증가율이 올해 54%를 정점으로 내년은 2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히 바쁠 테니 빚 좀 깎아주세요. 채무 조정 요구에 정당한 권리가 된다는 것인데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이게 빚을 깎아달라고 하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상이죠. 국민당국이 열심히 노력하다 대출금 못 받는 사람이 독촉과 이자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재기불능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 신용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들에게 빚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채권자의 추심 연락도 제한하는 게 큰 줄기가 되겠는데요. 채무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리가 목표가 있지만 금융당국은 재기의 기회를 주는 만큼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용은 좋은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채무자한테 그야말로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채무조정 요청권의 도입을 내용을 보면 채무조정 교섭법을 이제 도입하게 되고 채무이자 부담 무제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개인 채권에 대해서 연체가 있을 때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이제 상각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양도를 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 금융기관도 이제 각자 역할을 할 것이고 추심업자 입장에 봤을 때는 추심을 연락을 주 7회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연락 제한 요청권과 신설해서 특정 시간대 연락 수단을 갖다가 이제 채무자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가 이번 마련한 소비자보호법은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고 채권자 채무자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이날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연체가 발생되면 누적되는 연체이자와 추심 압박의 채무 부담을 채무자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소비자 신용법은 채권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협의를 통해서 상생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함으로써 연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신용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 채권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개인 채권은 채권 금융기관이 소비자 신용을 원인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 보유하는 채권을 말하겠습니다. 소비자 신용은 대부 계약에 따른 금전 대부, 카드 할부 포함, 지급 보증, 보증보험의 대위 변제, 채권 양수 등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개인 채무는 채무자의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를 말하고 소비자 신용, 개인 채권에 관련해서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있을 경우 소비자 신용법이 우선으로 적용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채무조정 요청권이라는 것, 채무조정 요청권, 놀라운 발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 상황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 조정 요청 시 상한이 왜 곤란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받아들일 경우 채권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 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서 10영업일 내에 채무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의 제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합의가 성립되고, 채무자가 채무 조정 요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수준 등 채무 상황이 왜 곤란한지를 입증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남한테 돈을 함부로 빌려준다는 것은 사실상 받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물론 제기를 위해서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남의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상 받기가 어렵다. 갈수록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채무조정 요청권이 성실한 상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전문적으로 돕는 업종인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되고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 제출 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등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수료, 업무 행위 등 엄격히 규율이 되고 업자는 개인 채무자로부터 교섭 수수료, 성과 수수료 외에 대가를 수취하면 안 되고 총 수수료 한도도 100만 원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연체 기간 중 채무 금액이 늘어날 경우 걱정도 없어지게 되고 연행 규정에 따르면 기한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원금 전체 약정이자와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가 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직 상환 기일이 남은 도래되지 않는 채무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금지하게 되고 이에 위반되는 것은 이제 아주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아울러 추심 연락은 수시로 못하고 이것은 이제 채권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채무자가 추심 연락하는 취하는 채권자는 관행도 이제 선보아서 법안에 따르면 채권 추심자가 동일한 채권 추심을 위해서 개인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추심함에 있어 채권 금융기관 수탁 추심업자 위임 채권 추심인의 연락 행위를 모두 합산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채권 추심자가 추심 연락을 통해서 상환 능력을 확인할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이 금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추심자의 지나치게 번번한 연락은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빈도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채무자가 채권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방법을 추심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연락 제한 요청권도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에 연락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일요일 같은데도 이제 연락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달 중 9월 중 소비자 신용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리지도 말고 또 빌려주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의도한 바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비트 영끌에 전세년까지 8월 가계빚 14조 복지형 이렇게 됐죠. 자, 가계빚이 천문학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데요. 8월 가계은행 대출은 잔액은 948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새 11조 7천억이 급증했고, 자, 이것은 한은이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월중 증가액은 1조를 뛰어넘는 것도 역대 최초이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무색가 많고,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고공행진의 영향이 있고, 특히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은 251조 3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 7천억을 늘어서 2004년 통계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영혼까지 끌어서 모아서 빚내서 투자한다든지 열풍이 불어서 신용대출이 급증했다는 것이고 제2금융권의 지타대출 잔액은 카드대출과 계약대출, 보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날보다 2조 원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7월 증가액 5천억보다 4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영업이 이제 매우 어려운데요. 노래방을 비롯한 이제 PC방이나 모든 자영업 중에 사실상 그렇지만, 자, 눈물로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두렵고, 자, 이자를 못 내서 명도 소송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고위험업종 자영업자들이 명도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보통 정해진 기일에 월세를 지불하는 내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한다면서 내용증명서 하나만으로도 별도 계약 통보 없이 끝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6,232개 노래연습장 업소 중 6월 1일 기준 면도소송과 관련된 상담 문의가 30건 이상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길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고통이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고로구에 노래연습장 운영하는 김모 씨는 2개월째 월세가 밀려서 명도소송 상담 받을 계획이라면서 명도소송을 당할까봐 임대인에게 사정한 동료 업주가 많은데
곧 내 얘기가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